미국, 캐나다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언제 접종하냐 궁금합니다. 일단 정경 청장은 지금 1000명이 문제가 아니다. 12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에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900명대에 육박하는 숫자가 발표되면서 지난 1000명을 넘었었을 때 긴장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에 긴 줄이 요즘 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의심만스러워도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임시 선별 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14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 150곳에서 익명 검사를 실시하겠다. 비용 무료. 검사법도 선택이 가능하다. 검사 대상은 주로 무증상자, 결과 전까지는 자가격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현재 늘어섰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재민 기자, 1000명이 넘었고 주말이라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지금 9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왔고 전문가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정경 청장은 1200명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임시검사소에 혹시 몰라서 검사 받겠다라는 줄이 늘어선 것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숨은 감염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거의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만든 이유 자체가 어떤 특정하게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더라도 특히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와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아서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 한파 속에서도 또 30분씩 줄을 서가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도권 내 숨은 감염자를 많이 찾아낸다면 정말로 더없이 지금 다행선 상황이 되겠죠. 지금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강화해도 실제 감염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확진자들이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적 피로감은 계속 쌓이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더 많이 확대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숨은 감염자들을 발굴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 국민이 1000명이 넘었고 9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재확산 양상에 공포에 가까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총리실 만화 몇 컷이 뜨거운 논란입니다. 어떤 만화를 올렸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논란의 총리실 만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 코로나 너 때문에 밖에도 맘 놓고 못 나가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 뒤집어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다음에 한 여성이 코로나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멱살 잡고 있는 여성의 피부는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났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났다라는 어떤 한 여성의 애환을 그린 만화 같은데 화가 난다 화가 나 어디 풀 데 없나 국무총리실 공식 SNS에 이 같은 만화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우울감을 이렇게 희화화하지 말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 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고작 피부 트러블로 분노한다고? 평소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만화다. 이런 만화 올릴 시간에 100신이나 가서 구해와라. 총리실은 논란 확산에 7시간 만에 이 만화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 세 컷 만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정세균 총리가 등장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를 이제 정세균 총리에게 풀어라라고 하는 인자한 모습의 정 총리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작금의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국무총리 얘기를 하면서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대권 주자에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정세균 총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댓글 중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백신이나 구해와라 라고 하는 정부의 백신 대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총리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해서 또 내보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정세균 총리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세균 총리 총리직 그만두고 저 대선 출마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과연 정부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정 총리께서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들 이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신속하게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총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혜원 비대위원님이 지금 국회 야당 비대위 일정이 급하게 생겨서 사실은 방송 출연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제가 국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된 얘기들이 한동안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 오늘 11시 국회에서 국민과 관련된 사과 일정이 있습니다. 도지구쇼에서 조금 더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회 가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총리실 만화에 대해서 야당은 네. 여성 비하고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야당의 비판 맞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 총리실에서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아마 그게 야당의 비판 같은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이라도 그 총리실이 또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그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비판을 하시고 혼을 내시니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역시 관심은 백신에 있습니다. 한 그래프 하나가 공개됐는데 이 백신을 맞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사에서 공개한 그래프인데요. 자,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 백신을 접종하고 어떻게 됐는지 119일간 그 경과를 지켜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요, 가짜 백신을 접종한 그룹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붉은색 그래프는 진짜 화이자의 백신을 한 번 접종한 그룹입니다. 역시 2만여의 사람입니다. 변수들은 통제를 했고요. 그룹 인원수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입니다.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급증을 했는데, 자, 붉은색 그래프는 앞서 보실까요? 1회 백신을 접종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이 극히 가짜 백신을 맞았던 집단보다 적었습니다. 코로나19가 1회 백신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다라고 화이자 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그래서 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더욱더 확실하게 구매 확정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표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만 지금 선구매가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신 구매가 뭐 이루어진 대로 아마 또 발표를 하겠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래프처럼 백신이 얼마나 면역에 효과가 있는지는 뭐 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2일만 백신을 맞은 지 12일째가 되면 면역이 생겨서 그 뒤로는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 이제 이런 거를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제 백신을 맞아서 이제 면역력이 한 국민의 60% 정도가 생기면 결국 이제 그 전체 국가와 그 사회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전파가 덜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이미 영국, 미국 등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시점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죠. 뭐 가능한 내년 상반기 쪽에 시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다시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생각하면 한 뭐 6개월 이상 굉장히 아직도 그냥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백신 대응에 대해서 뭐 대통령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조만간 대응이 나올 걸 생각하지만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비가 버거워지자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 임대비를 깎아주거나 건물주가 임대비를 받지 못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